안녕하세요. 종로유학원입니다. 저희 웹세미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오늘 영국 데이 마지막 시간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전공이자 유망 전공이기도 한 영국의 경영학과 MBA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사뿐만 아니라 석사 MBA까지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제 옆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국에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리고 임페리얼 컬리지를 가장 많이 보낸 영국 대학 진학 연구소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경영학과 MB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저희 영국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 중에 경영학을 가는 학생들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정확한 통계는 사실 없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비추어서 보면 영국으로 유학을 하는 학생이 한 100명이라고 말씀드리면 아트앤 디자인이 20에서 25%가 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학생들 한 70% 정도겠죠. 70에 75% 중에서 반 이상이 경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실 좀 약간 편견 같은 게 있는 게 왠지 미국의 경영학은 굉장히 월스트리트 실무 이럴 것 같고 영국은 왠지 약간 좀 더 학구적일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영국이 원래 이제 기초 학문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리서치가 위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학들도 보통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거나 이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 굉장히 이론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영국의 전공들 학비 있잖아요. 학비들 중에서 의대 빼고는 경영학이 제일 비쌉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실무를 위주한 랩 활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런던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사 주식 하잖아요, 그죠? 실제 그 모의 트레이딩 장소까지 다 갖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뱅킹이나 파이낸스 하는 전공들이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런 전공들은 그러니까 비즈니스 랩들을 따로 갖추고 있어서 거기서 실제로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주가가 변동돼 이런 것들을 모의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영학은 MBA는 어차피 다 케이스 스타디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 공통인데 영국의 경영학은 이론과 실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구성을 해서 커리큘럼이 짜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PPT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트 앤 디자인 그리고 약대를 지나서 이제 경영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에 있는 140개 모든 대학이 경영학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세미나는 크게는 보면 영국의 명문 대학 진학 세미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학이나 MBA에 대한 세미나가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핵심적으로 경영학이나 MBA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학부 학생들, 그 다음에 석사는 MBA는 석사니까 석사 과정들 학생들이 있어서 유의할 것들을 몇 가지를 체크해 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국 명문대학 진학 세미나 네, 세 번째 시간 경영학과 MBA 과정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학생들이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전공이 경영학이에요. 아트 앤 디자인, 그다음에 경영학 이게 제일 많고요. 세계적인 영국 명문 대학이 여러 분 앞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와 영국의 경영학이 어떻게 다른지 다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가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한국의 학생들이 저희도 대학 다닐 때 보면 경영학과에서 교양 과목 한두 개의 과목은 다 들어요. 뭐 경영학 개론, 회계 원리 이런 거. 또 좀 더 관심 있는 아이들은 뭐 거시경제, 이시경제, 거시경제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자,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경영대를 가장 선호한 이유는 뭐 취업에 관련돼서 유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일단 경영학을 가면 나머지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영학과 영국의 경영학이 가장 큰 차이는 제 개인적인 정리는 그래요. 우리나라 경영은 굉장히 제너럴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영국의 경영학은 굉장히 스페시픽하다. 즉 굉장히 프로페셔널합니다. 전 세계에서 경영학과 관련된 전공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국가가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은 가장 많은 게 되게 많습니다. 아까 아트 앤 디자인 전공도 영국이 가장 많았잖아요. 경영학도 마찬가지예요. 경영학이라는 분야의 전공들이 영국이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경영학과를 가요. 그러면 경영학과 1학년 때 보면 저도 기억나는 게 뭐 경영학 개론, 그다음 회계 원리, 경제학의 원리, 뭐 미시경제, 거시경제, 나중에 가면 2학년 3학년 넘어가면 마케팅 원리, 마케팅 원론, 그다음 재무회계 원리, 재무회계론, 투자론, 뭐 소비자 행동 뭐 이런 것들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각각의 전공 필수 과목, 전공 과목으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야를 배웁니다. 영국의 경영학이 가장 다른 부분이 거기에 우리나라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한 과목이 영국에는 각자 개별 전공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경제학을 따로 배우죠. 영국 경제학과 유명하니까 경제학과도 있고요. 마케팅 학과도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같은 경영학 안에서 아까 보면 인사조직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공에 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 과목으로 배우지만 영국에서는 경영학 안에 세부 전공으로 마케팅이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노무관리라든지 다 나눠져 있고요. 어카운팅 따로 나눠져 있고요. 파이낸스도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 조금 더 금융 쪽으로 나간다면 뱅킹이라는 전공들도 있고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라는 전공도 있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있고 인베스트먼트 투자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영학이 세분화되어 있다. 그게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약간 시쳇말로 우스갯소리지만 어머 이것저것 선택할 전공이 별로 없으면 다 경영학과 가요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그 경영학 안에서도 굉장히 전공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가령 내가 수학을 싫어한다 저는 수학을 못해요라고 하면 경영학 안에서도 돈을 다루거나 숫자를 다루는 전공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럼 그런 학생들은 마케팅 혹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전공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적으로 배우느냐 가장 전문적으로 배우느냐 전공에 따라서 전공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공은 어떤 시점에 선택을 하게 되나요? 전공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를 들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수능 시험을 쳐요. 11월 달에 치면 그로부터 4주 뒤에 성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 성적을 가지고 내가 경영학과를 가든지 그렇죠. 성적이 되면 경영학과를 가고 성적이 안 되면 다른 과를 전공을 하잖아요. 영국에는 A레벨이라는 고등학교 과정,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수능 시험 과정입니다. 2년 과정인데 그거를 할 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전공을. 아, 이게 약간 경영 쪽으로 가겠다가 아니라 난 내가 회계를 하겠다, 경영을 네, 하겠다. 그때 맞습니다. 결정이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는 점수에 맞게끔 내 수능 점수에 따라서 전공이 바뀌잖아요. 영국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전공을 대학의 전공을 정하고 그 전공에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게 영국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그 이전 세션에서 우리 에밀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A레벨 과목을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A레벨 과목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전공의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진로 지도를 되게 일찍 전문가한테 잘 받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안에서 여러 개 파이낸스로 가는 학생들, 그다음에 마케팅으로 가는 학생들, 그거의 차이는 크진 않아요. 과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국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을 가기 전에 그 A레벨의 과목을 우리나라도 왜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수탐, 뭐 수리 영역이나 탐구 영역에서 이런 과목, 저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영국도 그 과목이 세 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전공,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해당 전공에서 필수로 여기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 과목을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진학 지도가 훨씬 더 일찍 중요하다.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진학 지도라는 것들이 대부분 대학 선정에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를 가야겠다, 중앙대를 가야겠다, 성균관대를 가야겠다 이렇게 맞춰져 있는 그게 아니라 영국은 전공이 먼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전공에 자기 진로가 되는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 혹은 더 빠른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진로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학업을
해나가는 게 영국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국의 학생들도 영국 경영학 유학을 가기 전에 좀 약간 자신의 성향과 이런 걸 좀 돌아보고 전문가랑 좀 상담을 해서 나에게 뭐가 어울리는지를 알고 가는 게 되게 네,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보통의 이제 생리적인 특성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내가 어떤 전공을 하는 것보다도 어떤 대학을 가는 게 더 중요하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본인들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좀 잘못된 겁니다. 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면 영국은 같은 경영학이라고 하더라도 학교마다 배우는 것이 달라요. 어떤 데들은 경영 이론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학교들은 경영 이론 플러스 그다음 실무 플러스 인턴십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랭킹으로만 이 학교 유명하니까 여기 경영학이 더 유명하다가 아니라 그 학교가 제공하는 전공 모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모듈이 어떤 게 훨씬 더 나한테 더 유리한 건가? 그리고 여기는 논문을 쓰는 것인지, 그다음 졸업할 때 다 논문을 쓰지만 논문만 쓰면 되는 건지, 논문을 쓰지 않고 프로젝트나 인턴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 가능한 건지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같은 경영학이지만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경영학이 어떤 분야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대학을 선정하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경영학을 말한다. 대단한 제목은 아닌데요. 왜 영국에서 경영학을 공부를 할까요? 자, 요 내용을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정리해봤습니다. 일단은 네, 첫 번째 유명한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다 경영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특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비즈니스 어퍼튜니티,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영국이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매해 스타트업 있죠. 우리로 얘기하면 벤처라든지 새로운 스타트업이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스타트업을 부스팅하는 거가 영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 학생들도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의 대학들에서는 학부나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있는 자국 학생들이든 외국 학생들이든 비즈니스 계획,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포즈를 내라고 해요. 사업 계획안을 내서 학교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야, 이 상품 되게 괜찮다. 이 프로덕트, 이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괜찮다. 라고 하면 학교가 이 학생을 스폰을 해주고 돈을 대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학교 벤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이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물론 이제 석사, 박사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학부생의 숫자가 약간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약간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 원체 IT가 강국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영국은 좀 덜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영국에서 굉장히 새로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라면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키는 다양한 시스템들도 영국이 갖추고 있고 그런 펀딩을 받게 되면 나중에 스타트업 비자를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사업과 관련된 전공뿐만 아니라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에 대한 아이디어로 새롭게 사업하는 기획안을 제출하고 그에 대해서 위로부터 기관으로부터 펀딩을 받는 기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more specific, more professional 하다는 건 뭐냐면 전공이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영국은 해당 전공이 굉장히 어,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더 세부적이고 더 심층적이다. 마케팅 전공이 따로 있고 아까 인사 관리를 하는 전공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안에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가 따로 있고 매니지먼트가 따로 있고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본인이 잘 하고 싶은 분야들을 선택해서 전공을 이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어는 뭐 당연히 글로벌 비즈니스의 랭귀지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모든 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학위 과정들을 배운다라고 하면 가장 정통 영국식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요. 역시나 3년 학부는 다 3년이고 석사는 다 1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전공이나 다른 어떤 국가의 유학보다도 비교적 기간이 짧다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데 그 다음에 영국에서의 졸업장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특히나 영국의 유명 명문 대학들 우리가 흔히
영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러셀 그룹 학교라고 합니다. 러셀 그룹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러셀 그룹 24개 대학을 뿐만 아니라 이 경영하고 유명한 학교들 여러분들 졸업했을 때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특히 요즘에는 이제 호주나 캐나다 혹은 싱가포르, 홍콩으로도 많이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작년부터 바뀐 졸업 이후에 취업을 위해서 2년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제 잡을 찾는 학생들 혹은 유럽에서 잡을 찾는 학생들이 많아지겠지만 지금까지는 보면 이제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었기 때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영국이나 영연방 국가였고 사실 영국의 통치에 영향을 받았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높은 인지도와 명성들을 여러분들이 프라이드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세팅입니다. 자, 뭐냐면 영국의 모든 교육 과정들, 경영 교육 과정들 자체가 사실은 국제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겠지만 원체 많은 국가에 특히 예를 들어서 런던 정경대학이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가 아주 유명한데요. 런던 정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국가를 따지면요, 유엔 가입 국가보다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한 170개 국가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이 학위 과정의 학생들이 약 한 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든 국가의 학생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세팅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영국에서의 이 경영학 관련된 비즈니스 혹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는 이 디그리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보시면 특징입니다. 글로벌 마켓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쟁력을 얻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 마케팅이나 비즈니스라든지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스라든지 뱅킹이라든지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HR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커리어를 쌓을 수가 있고 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영국이 아까 이론인가 실무인가요 말씀드렸는데요. 영국은 100% practical study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게 영국 교육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영문학을 공부한다, 고전학을 공부한다, 고고학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순수 인문학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중심이지만 이 소셜 사이언스 과목들, 경제, 경영과 같은 과목들은 다 이론 플러스 그다음 실제의 프랙티컬한 knowledge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터넷 기회라든지 실무 실습의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코스가 구성되어 있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요. 또한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우리로 얘기하면 복수 전공, 이중 전공인데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with 뭐 엔지니어링 혹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with 뭐 차이니스 이런 식으로 듀얼 아너스 디그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특징이 비즈니스에는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학뿐만 아니라 경영학 플러스 내가 다른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연결해서 비즈니스 위드 혹은 비즈니스 엔드로 연결하는 이런 학위들을 여러분이 신청해서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왜 영국 대학인가 같은 얘기예요. 명문대학 진학이 용이하고 학위 이수 기간이 짧다는 것도 큰 특징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렸던 내용들인데요. 국내보다 영국의 명문대학에 입학이 훨씬 더 유리하다. 성적 면에서. 자, 왼쪽에 내신 등급 보시면요. 100점 만점에 96.75고요. 평균 내신 등급이 1.29 등급입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국내 대학은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적 보세요. 형편없어 보이죠? 70, 70, 70이고 LG 70이고 평균 70이면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왼쪽은 실제로 2019년도에 중앙대 국제경영의 합격, 우리 입결이라고 얘기하죠. 학생들의 입학 점수고요. 오른쪽 에딘버러 대학을 합격한 학생들의 A레벨 점수입니다. 혹은 파운데이션 점수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영국이 훨씬 더 대학을 가는 데 유리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유학 비용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를 서울에서 다니는 것과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유학 비용의 차이가 1년에 약 2천만 원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영국은 또 3년이잖아요. 파운데이션을 하면 4년, 파운데이션 하지 않으면 바로 3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도 유학 비용들이 여러분 와 영국이라고 하면 모든 게 어마어마하게 비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긴 해요. 어떤 게 그러냐면 공공요금들, 지하철 요금들
이런 것들은 영국이 많이 비쌉니다. 대중교통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러니까 영국의 학비들은 다 공립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심지어는 캐나다나 호주에 비해서도 영국의 학비도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쉽고 용이합니다. 입학 전형이 우리나라는 복잡해요.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시험도 잘 쳐야 됩니다. 논술도 해야 논술도 돼요. 있어요. 인터뷰도 있습니다. 비교과 영역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60시간 채워야 되고 뭐가 많아요. 영국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까 에밀리 지사님 말씀하신 거 EPQ 정도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자, 영국은 왜 용이하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평가라는 것과 절대평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수학을 97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죠. 2개밖에 안 틀렸어요. 그런데 97점을 받은 학생이 12명이야, 전교생이. 그럼 저는 음, 네,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요, 70점 혹은 80점 이상만 되면 모두가 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 보시면 아까 지사장님 프레젠테이션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학교의 학생들의 A스타에서 A를 받는 비율이 막 70%고 60%고 하잖아요. 우와 공부를 엄청 잘하네. 엄청 잘하는 거 맞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영국에서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학생은 다 D를 받고 C를 받더라도 그 학생이 수학을 너무 잘한다. 그러면 그 학생은 다 70점을 받으면 다 A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영국은 절대평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얼마나 한국 학생들한테 유리한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과목의 선택에 있어서 과목이 작아요. 영국은 대학을 갔는데 3과목만 있으면 됩니다. 심지어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자 국영수 해야 되죠. 사탐, 과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죠. 과목 수가 일단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3과목의 점수가 필요하고 공식적 영어 점수, 일차나 토플 점수가 있으면 대학을 어떤 대학이든지 비교적 용이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게 영국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영국 대학이 어느 정도이냐? 노벨상 대학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권 국가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학교가 바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그 다음에 디그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트 앤 디자인 전공도 가장 많고 경영학 전공도 가장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브젝트, 전공이 가장 많은 게 영국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 랭킹 10위권 안에 4개의 대학들, 캠브리지, 옥스퍼드, 임페리얼, UCL이 이름 올리고 있고요. 200대 대학에서는 보통 28개에서 30개 정도의 대학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이 2,500개, 영국의 대학이 140개라는 것들을 보면 영국의 대학이 200개 이내에 미국 대학이 보통 80개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은 20배가 많잖아요. 자, 영국의 대학들이 어느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스카이 대학들, 물론 이제 랭킹들이 점점 국내 대학들도 올라가고 있지만, 자, 학교의 랭킹을 보시고 영국 대학의 랭킹을 보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스카이보다는 영국의 러셀 그룹 대학이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 대학 랭킹뿐만 아니라 글로벌 레퓨테이션, 세계적 인지도까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포함한 공부하는 전공, 실무 위주의 전공들이 있잖아요. 왜 호텔 매니지먼트라든지 투어리즘 이런 관광 쪽은 이제 공부하는 전공이보다는 실무 전공이고 공부하는 전공, 예를 든다면 뭐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일반 전공들은 러셀 그룹 대학이 여러분의 퍼스트 초이스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러셀 그룹 24개 대학이 영국 전체 교육부 예산, 대학 예산의 거의 70% 정도를 독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 성과 있죠. 예를 들어서 연구 용역을 하면 받는 뭐 국가나 기관으로부터도 이렇게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금액들 자체가 케임브리지, 옥스퍼드만 하더라도 몇 천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전체 연구 수입에서 이 24개 대학이 걷어 들이는 수입 자체가 음, 거의 70%에서 8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들이 랭킹이 높은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국 대학을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학부를 졸업하고 글로벌 마켓에서 세계 시장에서 활약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국내 대학보다는 외국에 특히 영국에 있는 이 명문 대학들에서 여러분들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학업을 마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국 대학들 중에서 경영대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MBA까지 같이 요건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경영대학 순위들은 네, 파이낸셜 타임즈랑 그 다음에 타임즈 랭킹에서 MBA 경영학 석사 과정으로 순서대로 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던의 MBA라고 하면, 영국의 MBA라고 하면, 유럽의 MBA라고 하면 가장 대표하는 학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인시에드랑 영국의 LBS입니다. 런던 비즈니스 스쿨. 자, 이 LBS랑 인시에드가 유럽을 가장 대표하는 학교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학교들은 뭐 와튼 스쿨이라든지 많잖아요. 경영학 그죠. MBA 스쿨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유럽을 가장 대표하는, 영국을 가장 대표하는 세계 대학 랭킹 2위입니다. MBA. 런던 비즈니스 스쿨, 리젠트 가든 공원 안에 있는 학교가. 얘는 학사는 없는 거죠. 학사는 없습니다. 여기는 석사만 MSC랑 MBA만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 전문 대학원입니다. 그리고 런던 대학교의 멤버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런던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런던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LBS고요. 자, 두 번째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경영학과. 밑에 보면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경영학과 이름, 경영대 이름이 저지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옥스퍼드 사이드, 임페리얼 다나카 비즈니스 스쿨 이런 이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케임브리지는 세계대학 랭킹이 지금 현재 3위이고요. MBA로 경영학 석사로는 영국에서 LBS 다음으로 저지 비즈니스 스쿨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세계대학 랭킹은 1위예요. 이건 일반 랭킹을 말씀드린 거고요. 옥스퍼드 사이드 비즈니스 스쿨이 역시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체스터예요. 맨체스터가 이제 진과를 발휘하는 건데요. 맨체스터 비즈니스 스쿨 자체가 영국에서는 톱 500에 든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 다른 전공들도 원체 유명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맨체스터 대학을 선호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맨체스터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영학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기업에 많이 포진하고 계세요. 그래서 얼럼나이가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곳도 바로 이 맨체스터 비즈니스 스쿨들입니다. 이름이 알리안스 맨체스터 비즈니스 스쿨이고요. 영국에서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LBS,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다음으로 4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워릭이에요. 명실상부 워릭은 1965년 비록 50년이 안 된 신생대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생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토니 블레어 총리 때에 이 대학이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영국을 가장 대표하는 대학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워릭의 비즈니스 스쿨 자체는 영국의 지금 톱5가 되는 거죠. 맨체스터와 이어서 가장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 학생들 또는 영국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바로 워릭의 이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학교들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월익은 입학 기준도 그렇게 높지 않죠. 입학 기준은 아주 높지는 않은데요. 자, 경영학 석사 같은 경우로 만약 MBA를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미나에 석사를 MSc 일반 경영학 석사가 있고 MBA가 있는데 좀 달라요. 요건들 자체가. MSc 일반 경영학 석사들은 경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올해 4학년인 학생들이면 돼요. 그러면 내년에 가면 되니까. 근데 MBA는 반드시 경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제시하는 거는 평균 2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지금 G5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MBA 합격한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5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의 직급상 한 대리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리 과장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MBA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GMAT, GRE가 필요하지 않아요. 미국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GRE나 GMAT이 있어야 되고 경영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GMAT이 있어야 되는데 영국은 필요하지 않는데요. 방금 보셨던 LBS, LSE, 그 다음에 캠브리지, 옥스퍼드. 옥스퍼드는 반드시 GMAT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더라도 GMAT 평균 점수들이 얘네들이 GMAT 기준으로 한 700점 정도, 670에서 700점 정도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의 학교들은 내도 되고 있으면 내시고요. 없으면 안 내셔도 돼요.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면 좋다. 내면 좋다. 왜 그러냐면 다른 학생들보다도 내가 더 많은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 필수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UCL 같은 경우에도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GR이나 GMAT이 있느냐? 있으면 내라고 합니다. 약간 이런 거죠. 이렇게 경력이 많고 직급이 높고 그리고 대학교 학점이 좋았다 하면 낼지 말지를 고민해도 되지만 경력이 짧고 대학교 성적도 나빴다라고 생각한다면
내는 거죠. 말에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왜 아, 그러냐면 네. 대학의 성적이 나빴다라고 하면 아예 지원할 수가 없고요. 자, 네. 우리가 이제 영국 대학을 지원을 할 때 영국의 학점 체계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4.5부터 혹은 4.3부터 해서 적 1점대까지 어마무시한 경우의 수가 학점으로 나오는데 영국의 학부 과정은 학점이 5개밖에 없습니다. First class, upper second, royal second, third pass 이렇게 5개인데요. 보통 이제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LSE, 임페리얼은 다 퍼스트 클래스나 어퍼 세컨드를 요구해요. 이 퍼스트 클래스를 규정하는 점수대가 어디냐면 보통 3.8에서 3.9, 4.5 만점입니다. 를 퍼스트 클래스라고 아, 해요. 그렇게 그런데 높진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또 스트롱 어퍼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3.8, 3.9보다 더 스트롱한 거니까 결국은 캠브리지, 옥스퍼드, LS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4.2? 4.0 정도 이상의 학점이 유지가 돼. 그러니까 캠브리지, 옥스퍼드는 4.0 이상. 그 다음에 LBS, 그 다음에 LSE, UCL, 임페리얼은 3.9 정도 이상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원해 볼 만합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우리가 어퍼 세컨드를 규정할 때는 미니멈 하한선이 보통 3.4 정도로 보고 학교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나는 우리는 한국 학생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어퍼 세컨드의 레인지를 더 낮춰주기도 합니다. 3.2나 3.0으로도 잡아줘요. 그렇다라고 하면 4.5 만점에 한 3.4, 3.5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러셀 그룹의 대학으로 경영학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까 톱 클래스의 MBA 스쿨이나 비즈니스 스쿨들은 좀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맨체스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또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LSE, LBS 같은 경우는 3.9에서 4.0 정도의 성적이 되면 지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워릭 비즈니스도 어퍼 세컨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56 정도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자, 공대예요.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럽을 가장 대표하는 유럽의 MIT라고 불리는데 임페리얼 컬리지는 자연과학,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메디컬 이 4개 전공밖에 없습니다. 디파트먼트 자체가. 그중에 학부는 또 비즈니스가 없고요. 석사에만 경영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단학과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스폰이 끊어지고 재작년부터 임페리얼 비즈니스 음, 스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역시나 경영학으로는 영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 특히 좀 사이언스 경영에 맞춰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가 꽤 많이 올라와 있죠. 랭킹으로 본다라고 하면 CT 대학교. 여러분들이 아마 카스 비즈니스 스쿨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브랜드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카스가 또 스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비즈니스 스쿨. 그래서 CT 대학의 카스 비즈니스 스쿨 자체가 사실은 CT 대학의 가장 아까 시그니처 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홍대에서 미대가 가장 유명, 물론 이제 홍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홍대 다른 전공들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미대가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CT 대학의 다른 전공들은 그렇게 유명한 것보다는 사실 CT 대학의 이 경영대학 카스 비즈니스 스쿨이 CT의 브랜드를 계속 업시키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대학 자체가 영국의 런던의 시티에 있거든요. 이 시티가 지역 이름입니다. 어떤 지역이냐? 우리나라에서 보면 서울에서 그러니까 증권회사, 금융은행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여의도잖아요. 네. 런던의 여의도가 바로 시티 지역입니다. 우리 뭐 종로, 여의도 이런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한 중심가, 금융가 중심가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건들, 그 다음에 실제로 비즈니스가 여기는 이론보다 실무가 우선입니다. 시티는 원래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석사를 전공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지금도 끌고 있는 곳이 바로 시티 대학이고요. 2017년에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을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런던 대학교 시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약간 영국의 월스트리트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이 금융가 영국은행부터 시작해서 스코틀랜드 은행 이런 메릴린치 이런 게 다 몰려 있는 게 그 시티. 그러니까 영국으로 얘기하면 영국의 월스트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여의도가 바로 이 시티 대학이 있는 이 시티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람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역시 더람은 영국에서 톱 10 대학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이제 세계 대학 랭킹이 좀 많이 떨어져서 보통 이제 70에서 92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신경을 안 써 보이는데 더람은 인문사회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영국을 가장 압도하는 톱 5 대학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학교가 바로 더람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조금 더 생소해요. 랑카스터가 어디냐? 맨체스터보다 한참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북부 지역, 서북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랑카스터 비즈니스 스쿨 역시나 랑카스터 매니지먼트 스쿨인데 학부 그 디파트먼트 이름이 MBA가 유명한 학교입니다. 원래 경영학이 유명해요. 그래서 영국에 항상 톱 10 비즈니스 스쿨이 바로 랑카스터다. 근데 한국 학생들은 많이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랑카스터 바로 밑에 있는 맨체스터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입학 요건은 맨체스터와 음. 랑카스터가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학교들은 거의 다 입학 요건이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잘 알려진 맨체스터, 그리고 맨체스터는 좀 대도시고 랑카스터는 좀 시골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의 여러 가지 성정상 네, 맨체스터에 많이 학생들을 뺏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국 학생들이 지내기엔 전 맨체스터가 많이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적당한 네, 대학의 적당한 규모의 도시들. 실제로 이제 맨체스터 자체가 영국에서 규모는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도시이긴 하지만 시티 센터 자체는 강남역만큼 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광역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맨체스터가 크게 도시의 사이즈는 크다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시티 센터는 학생들이 다 도보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규모입니다. 또 옆에 그, 리버풀도 네, 있고 맞습니다. 기차 타고 2시간이면 런던에 가고. 네, 맞습니다. 기차로 한 2시간이면 가고요. 리버풀까지도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역적인 요소들.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은 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시골은 약간 좀 이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런던이라는 장점도 있고 대도시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작은 시골보다는 좀 더 대도시를 좀 선호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런던을 가장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맨체스터나 버밍엄 아니면 리즈와 같은 좀 더 큰 도시들을 우선하는 게 선택지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지역별로 생활비 차이가 아주 크게 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도시와 대도시의 생활비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굉장히 크기 납니다. 때문에 네. 좀 비용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면 소도시도 굉장히 큰 메리트는 있죠. 맞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학이라는 것들이 학교만 보고 할 수 선택을 할 수는 없죠. 없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들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런던과 런던이 아닌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를 제외한 거긴 대학 도시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비쌉니다. 학생들이 많이 올려놓으셨죠, 여러분들이. 자, 그렇지만 시골 도시로 간다. 가령 노팅엄으로 간다. 아니면 버밍엄도 대도시예요. 그러나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네요. 런던 대학교 기숙사에서 제일 싼 기숙사가 11,000파운드부터 시작입니다. 1년에. 1년이라고 하면 영국엔 46주에서 52주를 기준해요. 그런데 버밍엄 대학의 기숙사는 5,500에서 6,000파운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미 기숙사비 자체가 2배 반, 이상 비싸다는 거죠. 반값. 예, 그리고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들은 다 자전거 타고 돌아다닙니다. 음. 런던은요, 대부분 다 지하철, 우리 서울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 지하철로 이동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학생 오이스터 카드가 없으면 한 번 편도 들어가면 무조건 7,000원입니다. 어마무시해요, 가격들 자체가. 그래서 그런 생활비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지방 도시도 반드시 그에 따른 매력이 있다. 그리고 런던은 영국 자체가 그렇게 미국처럼 광활한 국토를 소유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다 비행기로 1시간이면 다 가고요. 차나 기차로 다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교가 시골에 있다고 해서 경영학도 시골스럽게 배우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이 세계대학 랭킹 1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UCL. 아까 바틀렛 건축 스쿨 할 때도 보셨고요. 슬레이드 아트 스쿨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런던에서 가장 큰 학교이자 영국 전체에서 단일 대학으로 가장 큰 규모의 학교가 바로 UCL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런던의 옥스브리츠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는 학교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앤 폴리티컬 사이언스 런던 정경대학이라고 하죠. LSE는 전 세계에서 경제학 분야, 특히 계량경제 쪽으로는 하버드를 제치고 1위입니다. 그래서 경제 경영 분야의 세계를 대표하는 학교가 바로 런던 정경대학입니다.
자, 스코틀랜드 올라가 볼게요. 스코틀랜드의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하는 에딘버러 대학 역시 에딘버러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이 유명합니다. 스코틀랜드 교육의 고등교육의 산실이 바로 이 에딘버러 대학과 글라스고 대학과 세인 앤드류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장 대표하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 학교가 바로 에딘버러 대학이다. 그 다음에 킹스 컬리지 런던 UCL 바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UCL, KCL, 킹스 컬리지, LS가 다 근처에 있어요. 지하철역으로 따지면 강남역에서 역삼역 사이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가까이 위치한 런던 대학이 그렇게 다 몰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런던 중심가에 위치해 있는 학교이고요. 역시 비즈니스 스쿨이 크진 않습니다. UCL과 KCL은 디파트먼트, 우리로 얘기하면 경영대학 학부 과정,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경영대학, 단과대학이 없어요. 전공 과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랭킹에서 높은 랭킹을 차지한 이유가 얘네들이 이 킹스나 UCL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커리큘럼들, 실무와 이론을 접합한 높은 수준의 교육과 티칭 퀄리티가 이 학교들 랭킹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남부 지역으로 좀 가볼게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 브리스톨,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종합대학이에요. 실제로 위치가 딱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톱10 대학이자 세계대학 랭킹이 지금은 올해는 좀 많이 떨어지면 보통 52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톨 대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 다시 올라가면 에딘버러랑 경쟁하고 있는 글라스고 대학 역시나 경영학으로 아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버밍엄 대학교, 제가 잠깐 피실 예를 들었었죠. 한국 학생들은 버밍엄 대학의 의대와 법대와 그 다음에 경영대학으로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학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영국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해요.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영국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인지 고등학교 1학년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3 이제 올라가려고 해요. 아니면 고3인데 졸업하고 재수하고 있어요. 전문대학 다니고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맞춰요. 거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영국의 대학을 가는 방법들은 세분화되어 있고 굉장히 클리어해요.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영국에 유학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이 학생의 학력과 나이만 알고 있으면 길들은 명확하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되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냐 2학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 예를 들어 9월 달, 영국은 다 9월 개강이니까 간다라고 하면 기간들이 좀 더 길어지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내가 검정고시를 본 학생이다라고 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고요. 파운데이션 과정들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파운데이션 제가 아트 할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학부 예비 과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일부 대학들에서는 인터내셔널 이어 원이라고 해서 바로 1학년 과정들을 받아서 2학년으로 올려보내는 그런 준비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자격, 현재 상태에 따라서 플랜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A레벨입니다. 영국 대학교 수능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를 마친 학생이 만으로 9월을 기준해서 만 16세 이상이면 이 A레벨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A레벨은 2년간 진행되고요. 영국의 수능 과정이기 때문에 공부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진짜로 공부를 열심히 잘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A레벨이 가장 좋은 시험 준비 과정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학업에 너무 무리가 되고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영국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런 학생들은 A레벨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레벨도 역시나 3개의 과목 공부하고요. 학업의 내용이 깊고 난이도가 비교적 높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요. 옥스브리치, 의대, 약대 모든 전공으로 다 진학 가능한 영국식 수능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고등학교 성적 나빠도 상관없어요. 내신 필요하지 않고요. A레벨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영국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학생들은 A레벨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대학교 입학이 100% 보장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적이 좋으면 좋은 데로 가고요. 성적이 낮으면 낮은 대학을 간다는 얘기고 본인이 성적이 낮아서 유학을 실패하고 집에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면요.
그래서 영국의 대학이 100% 보장이 되는 게 바로 이 A레벨이다. 그래서 올해 대학을 못 가면 A레벨 성적이 있으면 내년에 가도 되고 내후년에 가도 됩니다. A레벨 성적은 그냥 평생 본인의 성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인데요. 학부 과정을 진학하기 위해서 인터내셔널, 저희 같이 외국 학생들이 영국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국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들이 다이렉트로 가는 학생들, 2학년 편입하는 학생들, 1학년 신입학으로 가는 학생들, 혹은 아까 질문을 주신 학부모님 계신데요. 국제학교에서 SAT나 ACT를 가지고 있거나 AP 세 과목을 가지고 있거나 IB 디플로마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다이렉트로 파운데이션 없이도 영국의 대학을 진학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동일한 전공으로 대학교에서 1학년 혹은 2학년 정도를 다닌 학생이라고 하면 그 학생들 역시나 파운데이션 없이 다이렉트로 영국의 대학교 1학년을 지원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영국 대학의 그 높은 수준의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내가 더 욕심을 내서 아까 경영학의 톱 클래스 학교들 LSE라든지 그다음에 UCL이라든지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케임브리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셨죠? 않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케임브리지는 학부 과정에는 경영학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석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비즈니스 스쿨이니까. 근데 학부에서는 그러면 경영을 배울 수 없나요? 배울 수는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옥스퍼드 대학은 이코노믹스 앤 매니지먼트 전공이 학부에서 있어요. 140명 정도 뽑습니다. 근데 케임브리지 대학은 경영학이 따로 없고요. 파트 2라고 해서 일반 전공에 입학한 케임브리지 대학교 학생들이 2학년 때 경영학을 추가로 추가 전공, 약간 이중 전공, 복수 전공에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캠브리지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캠브리지 대학을 합격하셔서 1학년을 성공적으로 마치셔야만이 2학년 때 경영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캠브리지 대학을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요 과정들 여러분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편입하는 과정들, 다이렉트 입학하는 과정들, 파운데이션 해야 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본인한테 맞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외국 학생들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가 정한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도 포함이 됩니다. 아시아 국가 및 전체 남미 국가들은 다 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상담하러 가면 유학원에서 무조건 파운데이션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냥 무조건 파운데이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국 정부가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즉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일반기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영국의 대학에 지원을 하더라도 자격이 미달이 되기 때문에 1년 더 영국에서 이 대학 준비 과정들을 밟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국가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동남아 국가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한국도 거기 포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수료 또는 졸업 혹은 검정고시를 패스한 학생이면 누구든지 본인 전공에 맞춰서 파운데이션을 배울 수 있고요. A레벨과 마찬가지로 파운데이션도 세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들을 골라서 들어요.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학을 하셔야 됩니다. 수학을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수학을 선택을 안 하게끔 하는 파운데이션 학교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대학 갈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경영학을 공부하겠다라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학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공계열 학생들은 이런 거 배우겠죠? 뭐 화학, 물리, 생물, 그다음에 수학. 여기도 여기도 수학이 나오네. 그러면 이공계열 수학과 문과 수학이 다르나 똑같습니다. 영국은 퍼드메스라 해서 심화 수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로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한국에서 수학을 포기한 학생을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수포 학생들이 영국 가면요. 수학이 전략 과목이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실력이면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영국에 가서 수학을 할 때 거의 70% 이상이 다 A가 나온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특정 학교에서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내신 5등급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필수 과목으로 수학을 선택해 주시면 수학은 점수를 우리 시쳇말로 먹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인문사회과학은 수학이 필요하지 않겠고요. 자, 파운데이션은 무조건 3개 과목입니다. 학업의 난이도가 아까 A레벨보다 훨씬 더 수월해요. 과정 기간도
9개월, 딱 1년이 9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과정 기간도 짧고요. 거의 모든 영국의 명문대학이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LSE와 같은 학교들, 임페리얼 컬리지와 같은 학교들은 파운데이션 학생들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못 간다고 보시는 게 더 맞겠네요. 고등학교 성적, 한국의 고등학교 성적은 낮아도 괜찮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성적이나 혹은 A레벨 성적이 좋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내신 성적은 여러분들이 2등급이든 6등급이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학비가 A레벨과 IB보다는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이 역시 영국의 대학교 진학이 100% 보장이 됩니다. 성공적으로 패스만 하신다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대학은 무조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국적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준비가 차이를 만듭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지금 주시고요. 아니면 저희 종로유학원의 선생님들께 연락을 주시면 더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금만 덧붙이면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여쭤봐요. A레벨이 좋아요? 파운데이션이 좋아요? 근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학생이 몇 학년이고 어느 정도를 원하고 지금 학업 성적이 어느 정도고. 왜냐면 일단 파운데이션의 배경을 살펴보면 영국의 대학교들은 이제 학생들의 다양화를 위해서 국제 학생들을 유치하기를 원하고 국제 학생들을 위한 어떤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쉽게 상대적으로 쉽게 입학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이랑 그 영어권 국가들은 교육의 시스템이 다르고, 한국이 주입식 시험 기준이면 영어권,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논술, 서술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 시스템 때문에 혼란스러울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파운데이션을 밟은 학생들이 훨씬 더 쉽게 적응을 하고 잘 영국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유리하고요. A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제 학생으로서의 특혜를 포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높은 곳을 원할 때는 똑같이 동등하게 경쟁에서 올라가겠다라고 하면 A레벨. 하지만 특혜를 받고 조금 더 유리하게, 그리고 좀 더 빠르게 가겠다, 이렇게 하면 파운데이션이 맞고요. 이거는 학생이 2년을 더 밟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비용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이 다 고려하셔서 저희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서 더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맞아요. 좋다 네, 나쁘다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의지, 학업 능력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유학 비용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A레벨을 할 것인가, 파운데이션을 할 것인가가 학생의 포지션이랑도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학생의 지금 상황.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가령 원래 2021년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파운데이션을 할지 A레벨을 할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건 파운데이션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각각 시험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이 하나가 따라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방금도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이 프로그램이 좋다, 저 프로그램이 좋다의 문제보다는 내가 A레벨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 커리큘럼들을 내가 다 소화해낼 수 있겠느냐. 파운데이션이 내 수준에 더 맞지 않겠느냐.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수학을 한다 하더라도 파운데이션에서 나온 수학은 A레벨 1년 수학만 가지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보면 2차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함수, 그다음 기하 벡터까지 살짝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 A레벨 2년 차에 더 깊이 배우겠죠. 통계도 배우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우는 게 예를 들어서 A레벨을 2년간 배운 건 이만큼 수학을 배워요. 근데 A레벨 1년 차가 파운데이션과 같다고 보시면 파운데이션 요만큼만 배우는 거죠. 근데 점수를 기준 줄 때 똑같이 줘요. 뭐냐면 가령 맨체스터 대학의 경영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A레벨에서 AAB를 받아야 돼. 내가 2년 동안 기하 벡터 함수 통계 다 메카닉스까지 다 배우고 나서 A를 받는 것과 나는 2차 방정식에서 삼각함수까지만 하고 그다음 기하 벡터를 살짝 맛만 봤는데 A를 받는 거는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일반 수학이냐 실력 수학이냐. 그러니까 실력 수학을 푸는 학생들은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2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2까지 해서 A를 받는 것과 수학 1만 해서 A를 받는 건 다르지. 근데 그거를 닿게끔 인정을 해줍니다. 파운데이션에서는. 그러니까 특혜죠, 따라서. 사실은. 그렇죠. 외국 학생들을 위한 특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입학하는 지나가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파운데이션은 훨씬 더 수월한 건 사실입니다. 왜? 남은 2년간 공부를 했지만 나는 1년밖에 공부 안 했고 이 점수를 그대로 대학이 인정을 받은 거고 인정을 해준 거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파운데이션은 대학을 합격까지는 시켜주지만 대학의 전공을 따라가는 거는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학에서 공부를 제일 못하는 학생들이 뭐냐면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누가 더 드랍을 많이 하냐, 페일을 많이 하느냐. 파운데이션 학생들입니다. 1등이 어딜까요?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들. 아이비 학생들이에요. 그 다음에 A레벨 학생들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페일이 많은 게 당연히 국제 학생들이고 그 국제 학생들 중에서 특히 파운데이션 하는 학생들. 왜? 일단 학업 기간이 짧고 호흡이 긴 공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파운데이션 9개월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선택하는 건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에 가서는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공부한 거보다 정확하게 2배 이상 더 공부를 하셔야만이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고 그 다음 2학년, 3학년을 무사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해마다 저도 보면 학생들 파운데이션 코스 대학을 간 학생들 중에서 페이나 드롭하는 학생들이 나오는데요. 지난 제가 한 15년 정도 일을 했지만 15년 동안 A레벨 통해서 간 학생이 드롭을 한 경우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드롭이 됐다라고 하면 대부분 파운데이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업의 강도가 파운데이션보다 A레벨이 훨씬 더 어렵고 대학은 A레벨보다 훨씬 더 학업 강도가 어렵습니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통해서 가는 학생들은 대학 갈 때 와 해피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가셔야 된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경영 전공. 특히 경영 전공. 여러분들이 경영학 중에서 돈 들어가는 거 있죠. 파이낸스, 어카운팅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학업의 분량과 학업 강도가 세요. 저는 약간 이건 제 편견인데 조금 제 편견을 말씀드리면 네. 수학 많이 들어가는 전공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카운팅, 회계라든지 네. 뭐 경제학이라든지 좀 이렇게 수학이 많이 들어가는 전공을 하실 거면 A레벨을 전 조금 더 추천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그 말씀도 마케팅 맞습니다.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뭐 HR이라든지 조금은 수학이 더 물론 경영에 수학이 없는 건 없어요. 네네. 덜한 걸 한다면 파운데이션도 괜찮아요. 조금 제 편견이에요. 실제로는 편견이라기보다도 통계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많이 다루는 전공들이 있죠.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스나 뱅킹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 이게 수학적인 지식을 엄청나게 요구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레벨의 수학을 가지고는 커버하지 못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학업의 부담이 되게 커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A레벨이 훨씬 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마케팅이라든지 일반 전공들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파운데이션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옵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좋다, 이게 좋다 단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너무 어렵지만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 될지 무리한 프로그램 될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영어 실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 건데요. 네.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네. 데이터 어널리틱스 이것도 사실 경영학 전공, 이 IT지만 경영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이 전공들의 좀 대학들이 어떻게 만들고 있고 또 진학하는 학생들은 좀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생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그래서 이 빅데이터 전공 자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학생들이거나 반드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런던 대학 UCL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킹스 컬리지도 마찬가지고 월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빅데이터 전공 두고 있는 학교를 보면 학부 전공이 무관이에요. 그러니까 경영학을 전공해도 되고요. 제 학생 중에는 수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컴퓨터를 전공해서 간 학생들도 있지만 수학 전공해서 간 학생도 있고요. 또 한 명 학생은 법학을 전공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 컴퓨터, AI라든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이 무관하고 비교적 지금 학교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쪽으로 AI 쪽, 그다음에 빅데이터 쪽으로 많은 전공들이 개설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임페리얼 컬리지 같은 경우는 AI 연구소도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AI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빅데이터, 1차적으로 빅데이터, 그다음 AI, 그다음에 그런 걸 뭐라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상화폐, 네, 그거를 다루는 테크닉 쪽으로, 기술 쪽으로도 임페리얼 컬리지의 전공들, 그다음에 UC에도 그런 전공들이 생겼습니다. 핀테크라고 하나요? 전문용어로? 무슨 네, 그런 체인이죠? 것들. 무슨 체인? 블록체인. 블록체인. 예, 블록체인, 핀테크 이런 전공들이 실제로 이제 2018년도, 17년도부터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영국이 현재는 미국 다음, 미국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요. AI 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거가 바로 영국의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소가 옥스퍼드 대학에도 블록체인 연구소가 2019년도에 설립됐고요. 그다음 임페리얼 컬리지가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네, 영국의 대학들에 좀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3시간 동안 진행했던 영국 대학 진학 데이를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진학 전략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전공 선택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코스를 밟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노력인데도 결과가 너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에 물론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전 그건 참고서 정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 계속 바뀌고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계속 영국 대학교를 연구하고 다루고 있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찾아오시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담료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고 저희를 신뢰할 수 있다면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 저희 정보여관 찾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영국 유학을 저희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네, 3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좋은 선택이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카운셀러를 만나시고 좋은 유학원을 만나셔서 본인의 앞으로의 학업 진로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 첫 시작은 아마 좋은 인연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국 유학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 종로유학원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결과가 얻을 때까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